핫쌤입니다. 이번 코레일 NCS 시험을 계기로 관련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죠.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NCS 시험 대비 바른 학습 방향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인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후기는 2019년도 서울교통공사 필기시험 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죠. 이 학생이 쓴 후기를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듈형 책, 철도법, 4차 산업혁명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달달 애우다시피 해서 갔다. 이렇게 자기 공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경영학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NCS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 취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 낼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모든 걸 달달 외워서 준비했을까? 그것은 NCS 시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NCS 필기시험 문제는 기초 인지 능력을 묻는 문제, 그리고 업무 능력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지요. 기초 인지 능력 모듈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를 말합니다. 업무 능력 모듈형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상황에 따른 문제를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유형을 말합니다. 근데 기초 인지능력 모듈형 문제 출제 비중은 10% 정도이고 나머지 업무 능력 모듈형 문제지요. 그래서 9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보 같은 경우 필기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죠. NCS 시험 문제 응용 모듈 문제 형태로 출제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NCS 5급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핵심을 파악해서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무렵에 대한 답은 이분이 한 말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애식 문제를 개발해서 공개한 회사 대표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황의 문제 100% NCS 문항이다. 특정 상황을 주고 NCS 매뉴얼에 따라 정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론행은 NCS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론을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대로 알고서 문제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예 무시하고 무작정 문제를 풀기만 하죠. 그래서 서로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 문제에 자꾸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죠. NCS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을 먼저 익히고 그에 따라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의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NCS 9복은 의사소통 스타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발문에서 팀장 성향을 묻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대화에서 팀장의 성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마음이 약하고 추진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순응행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보세요. 다툼을 피하고 겸손한 분이다. 순박형, 인정이 많고 관대하겠다. 그리고 지배적일 것 같다. 이와 같은 진술이 어떤 행태를 말하는지 앞에서 봤던 이 이론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NCS에 수록되어 있는 매뉴얼형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주고 있죠. 그러면 NCS 5급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나는 NCS는 지식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행철 산업인력공단 NCS 공공지원팀장이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NCS를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 후 각 공기업에 다니면서 NCS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한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NCS 관련한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지식을 활용해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지식 활용 능력,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20년간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즉,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어긋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승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장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문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0년간 익힌 지식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죠. 결국은 지식을 산업 현장의 문제와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하고 묻고자 하는 게 바로 NCS입니다. 이것을 갖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NCS 학습은 일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지식 암기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NCS 예시 문제죠. 그래서 나는 NCS 학습은 일머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자, 지식 암기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시 문제죠. 자, 기억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외우지 않고는 모릅니다. 자, 외워야만이 이와 같은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코레일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레드오션, 퍼플오션 이와 같은 상식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앞에서 봤던 이 문제와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을 밖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지식을 숨겨놓고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지문을 보세요. 호주는 투자죠. 러시아, 파키스탄 투자 유치입니다. 그러면 호주는 ODI 입장이고 러시아, 파키스탄은 FDI 입장이죠. 이와 같은 상식 용어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밖으로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죠. 앞의 문제와 다르죠. 자, 이 문제 예시 문제인데, 자, 이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뭐냐 하고 묻고 있죠. 1번 보세요. 협상이죠. 2번 협상, 4번 자, 이 내용을 읽으면 범죄 집단과 정부가 서로 협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죠. 그런데 3번은 협상이 아닙니다. 자, 친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에 낙찰되게끔 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경력을 과시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담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바탕에는 협상과 담합이라고 하는 경제 상식 용어를 바탕에 깔고 만든 경우죠. 이번에는 상황 대응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인데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매출 증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사 자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C를 떠올려야 하는 거죠. 자, 시장에서 성숙기랍니다. 그러면 BCG 매트릭스에서 성숙기 시장 특징을 빨리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 대응형 문제입니다. 역시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죠. 자, 이 같은 3C와 BCG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알아야만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번 보세요. 자, 음료 시장에서 벗어나랍니다. 4번 보세요. 임산료 시장에서 히트 상품을 내라 그러죠. 1번과 4번 공통점은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은 벗어나라 그러고 4번은 그 안에서 투자라는 얘기죠. 성숙기 시장이니까 벗어나서 해야 되죠. 이렇게 판단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4번이죠. 또 다른 예시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이죠. 결론 철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유 A, 이유 B가 있는데 이유 A를 보세요. 고객시장, 경쟁사죠. 그러면 3C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결국 이유 B는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죠. P1, P2, P3, P4를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프로덕트죠.
가격이죠. 그리고 채널이죠. 플레이스죠. 그러면 P4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 프로모션이죠. 포피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3C와 포피를 바탕으로 만든 경우죠.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 문제 역시 상황 대응의 문제인데 이 문제 풀이에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말문에 so how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자, 섭취량을 줄인다, 제거한다, 적응가시킨다. 그러면 답은 살 빼는 거죠. 이 학생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거의 5초 만에 답을 찾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상황 대응의 문제인데 이 문제 풀이에도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할까?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별, 네모 체크하면 답은 5분이죠. 근데 이와 같은 아주 쉬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보 지원했는데 시험장 갔더니 이처럼 로봇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멘서를 내는 거죠. 아니 건보 지원하는데 왜 로봇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하나? 우리가 로봇도 공부해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로봇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이와 같은 로봇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것이 우수한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지 로봇 관련 메커니즘을 공부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기를 보면 이처럼 이상한 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로봇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 기준 그리고 발전 양식을 평가하기 위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답을 정하면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로봇을 공부해야 되나? 우리가 왜 발전 양식을 공부해야 하나? 하고 볼멘서를 내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과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의사소통, 지문 기르도 답은 쉽습니다. 자료 해석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이 학생 하는 말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나?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이죠. 논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은 관계 잇기입니다. 잇기가 연결이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지문, 선택지 서로 관계를 연결해서 보면 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 문제 2020년 코레일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이 나왔죠. 자, 첫 문장 보면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자, 겨울철 빙판길 사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죠. 자, 결과가 났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과관계죠. 이것을 짚으면 이 긴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등장했죠.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짚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답을 찾습니다. 자, 2번과 5번 가운데 답이 하나 있는데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그가 하는 말 안전 운전해야 한다라고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2번은 상가라 그랬죠. 상가다의 뜻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결빙 교통사고 원인, 자, 인과관계죠.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연결이죠. 사실 이 문제 이렇게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문에서 대책을 묻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인을 짚어야 하죠. 그래서 원인만 찾아도 답은 5번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하쌤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른 학습 방향은 뭐냐? 먼저 NCS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NCS 문제 유형은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몰두하고 있죠. 명제, 논리게임, 위치 정하기 이와 같은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반응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면접 보러 가면 기분 좋죠. 왜냐하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깼기 때문이죠. 화이팅 하십시오.